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고요. 소위 분배와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아야 되는 게, 균형 있게 잡아야 되는 게 그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의료 생태계 전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을 재편해야 되는 과제라서 대단히 대규모의 입체적인 개혁이 필요한 과제라 이제까지 잘 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뭐 윤석열 정부의 그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게 방식으로는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긴 했지만 사실은 꼭 해야 됐을 일을 추진한 거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의료 문제가 얼마나 구조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고 대대적인 의료 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고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의료 개혁에 저는 그 적지 않은 큰 동력이 실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지역의 의료 자원을 그 균등하게 수요에 맞게 확보하는 거죠. 지금은 환자들 수도권 쏠림이 심하고 그 수도권 쏠림이 심한 이유가 수도권에 좋은 병원이 있기 때문이 근본적인 원인이거든요. 지역에도 수도권 못지않게 좋은 병원들, 좋은 의사들을 확보하는 노력이 중요하고요.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환자들의 불합리한 어떤 의료 이용, 대형 병원 선호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게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이 잘 안 되는 의약품은 그 공공 위탁 생산,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그 제약회사랑 계약을 해서 그 약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생산 비용을 보장해주고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유통 단계에서는 의약품의 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하게 그 관리해서 어떤 특정 의약품이 부족해진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 품절 의약품 같은 경우는 성분명 처방 같은 것을 허용해서 특정 상품명의 약의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그 약의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문제, 뭐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 제약 기업, 그다음에 도매업, 그다음에 실제로 처방을 하는 의사들, 뭐 그다음에 정부, 이런 또 환자 이런 그 분들이 모여서 전반적으로 필수 의약품 또는 품절 의약품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해결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필수적인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없으면, 제약 기업들이 없으면 그 약품을 외국에 의존하게 되고 막 어떤 뭐 재난 상황이나 뭐 그 국제적인 공급망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 약을 공급을 못 받으면 그게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생명의 문제가 침해되는 것이라서 국내 제약 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또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단지 이제 그 뭐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산업적인 측면을 도외시하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소위 분배와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잘 잡아야 되는 게 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뭐랄까 그 포괄적이고 균형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뭐
이제 제네릭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약가가 너무 이제 약과 관련된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이 또 너무 많으니까 약가를 인하하는 정책이 동시에 병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제약기업의 R&D뿐만이 아니라 병원과 대학의 R&D까지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이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 뭐 지금 상태는 그냥 자발적인 그러니까 그 개별 기업의 선의에 맡겨서 실제 뭐 제가 돈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뭐 10%도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국정과제에 그와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마 뭐 내년 초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하반기에 열심히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면 우리나라의 약을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처럼 단일 고시가로 약가를 정하는 방식이 되면 우리만 약가가 투명하고 다른 선진국들은 위험분담제를 통해서 일종의 이중약가 제도 방식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분담제를 좀 폭넓게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제 신약의 허가, 그 다음에 보험급여까지 걸리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는 이제 환자들의 어려움, 호소가 있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하는 게 이제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이미 정부가 식약처의 신약 허가와 건강보험의 보험급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좀 확대해 나가면 기간 단축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가 협상 과정에서 이제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약의 경우 특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 분담제를 좀 폭넓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원이 신약 개발 R&D의 플랫폼 역할을 해주고 거기에 이제 제약 기업들이나 뭐 연구자들이 그 병원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과 병원이 굉장히 우수한 의료 인력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인력들이 단순 고혈압 환자, 단순 당뇨병 환자 진료하는 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뭐 신약 개발이나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에 매진하면서 자기들의 전문성을 키워가고 뭐 경제적으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대학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아닐까. 뭐 선진국에 있는 대학병원들은 첫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은 환자를 보진 않고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연구나 교육에 이제 쓰는 게 더 일반적인 모습이죠.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료 대란의 과정에서 정말 뭐 고통받기도 하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기간 잘 참고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의료개혁과 의대 증원을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국민들의 인내와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우리 국민 누구나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지난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추진 방식 때문에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지지 속에서 뭐 여러 의사들을 포함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원만하게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 정부가 들어섰으니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 정책 개혁의 의지를 믿고 실무적으로 개혁을 잘 좀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정부에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폭이 넓은데요. 뭐 정책의 속도를 조정하거나 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거나 하는 걸 통해서 어느 일방이 막대한 손해를 보는 방식의 정책은 우리가 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그게 일종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산업계 이야기를 늘 경청하겠다. 좋은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법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